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7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2월에 접어들면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면서 결국 K방역이 잘못된 거 아니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정말 K방역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닌지 40여 년간 전염병과 보건환경 부분을 연구해 오신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안전소통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000명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있는데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이 추세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힘들죠. 예. 전문가들도 쉽지가 않은데요. 예. 제가 쭉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이런 추세가 800명에서 1,000명 왔다 갔다 하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이보다 계속해서 또 증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고요. 예. 이 추세가 정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하락 추세로 가서 800명, 700명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현재에서는 조금 낮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이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는 반영이 되어서 아마 조금 더 하락 추세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추세를 하는 것 중요한 게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인데요. 이게 이제 1 이하로 떨어져야만 이제 이게 추세가 이제 내려가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한 1.3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떨어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진자 숫자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했던 확진자를 추적하고 격리하고 또 신속한 검사를 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외국에서 극찬했던 K 방역의 한계가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수도권 2.5단계로 이제 올린 게 이제 일주일 좀 넘었죠. 예. 그런데도 이제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지적이 당연히 이제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우리 K방역, 좁은 의미의 K방역은 이제 신속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이 확진자를 역학조사를 해서, 접촉하거나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다시 이제, 우리가 나중에 확진자가 되면 격리 치료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예. 이 K방역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잘 이게 소위 작동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그 숫자가 계속해서 많이 이제 늘어날 경우에는 이 작동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 한계선 되는 정도가 한 1,000명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하루에 우리가 3,000명 나온다 이러면 K 방역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야 되는데 지금이 그 기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K 방역 때문에 이나마 경제도 선방을 상당히 한 것이고 예. 국민들이 그런 데로 생활을 약간의 스트레스나 마스크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럭저럭 외국에 비해서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편이죠. 예. 그래서 너무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예. 네. 그 센터장님이 코로나 전쟁 인간과 인간의 싸움 이런 책을 쓰셨던데 거기를 보면은 코로나19 사태를 키운 핵심 원인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가짜 정보에 휘둘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뜻인지 알 것 같고요. 방금 폄하 말씀하셨는데 그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그 K 방역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유럽이나 미주나 다른 대륙에 비하면은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올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외국하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거는 우리나라보다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수십 배 내지 혹은 100배, 200배 많은 곳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일부 이제 공격하고 있는 쪽은 그래도 지금까지 최근 지금 증가 추세가 지금까지는 최고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지금까지는 그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있던 게 왜 지금 갑자기 늘어났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인데 물론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사회의 어떤 분열이나 갈등을 일으킬 만큼 비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백신 이야기도 좀 해보죠.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도 한다고 하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정부가 준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 뭐 충분히 이제 야당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그렇게 많이 비판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은 현재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정부가 이제 4,400만 명분의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4,400만 분 코로나 백신 확보한 게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중에 이제 1,000만 명분만 선구매 그것도 확보한 것은 아니고 선구매 계약을 맺었고 나머지 우리 3,400만 명분은 계약조차도 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광역대책본부가 발표한 거 보면 올 연말 내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모더나하고 화이자 쪽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계약을 맺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은 늦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이 부분도 뭐 비판은 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국력을 모아서 빨리 백신을 확보하는 그런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좀 예.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재갑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성구매 관련이나 또 예산을 만들어내는 거나 법적 근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쉽게 움직일 수가 없다. 근데 과거에 이렇게 많은 백신의 신종 플루 때 국산 백신 개발하고 충분한 양 쌓아놨더니 국정감사장에서 질책하고 국회의원들이 공무원들이 징계받았더라. 그러면 누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의견 동의하십니까? 예, 신종 플루 때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전직 질병관리본부장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이제 이 백신 구매하는 데는 우리 질병관리청이나 이쪽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라든지 다른 이제 또 국회라든지 관여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상황하고 그것을 과거에 신종 플루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문제하고를 바로 연결시켜서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 신종 플루의 어떤 그런 우리가 중요도하고 지금 코로나19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종 플루 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변명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은 우리가 100년 만에 온 그런 이 감염병이고 이러기 때문에 좀 더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또 국민하고 소통하는 뭐 실패했더라도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끝으로요. 정부와 시민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예, 우리가 K-방역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세계에서 모범 국가라고 이제 하는 것도 결국 이 실은 그 뒤에 있는 힘은 국민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뭐 1년 가까이 힘드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만은 그래도 좀 더 인내하시고 서로 더 격려하시고 이렇게 필요 있고 정부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감염병 때문에 유족이 되신 분들이나 또 이 실제로 감염이 되신 분들 또 정신적 고통을 겪으시는 분, 또 경제적 고통을 심각하게 겪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 두루두루 좀 살피고 또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안정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안전소통센터장이었습니다. 두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비전문적으로 털어보는 스포츠 측면 승부 시간입니다. 먼저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자 종합방송인 김기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3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하는 뉴스 앵커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영진입니다. 지난주에 왜 안 했죠? 저희가? 안 그래도 댓글에도 오늘 하는 날이다 막 이렇게 써 있었었는데 예. 왜 안 했을까? 무슨 일이?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일정의 좀 변화로 인해서 네. 예, 우리 담당 PD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서 굳이 약간 필요 좀 없는데. 굳이 우리 둘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라도 좀 불렀으면 더 그러니까. 풍성한 얘기가 됐을 것 예.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머지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필요해서 남은 겁니다. 예. 네, 제가 남고 싶어서 어떻게든 사정하고 우리 PD님 다리 붙잡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누구 하나 안 나와도 그냥 하죠.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예.
오늘 뭐 날이 날인 만큼 문자는 뭐 윤석열 또 추미애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중간중간에 또 두 분 환영하고 응원하는 문자가 또 왔습니다. 1068님 스포츠 측면 승부 기다리다가 눈이랑 목이랑 다 빠져버렸어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얼른 집어넣으시고요. 네. 예. 9832님 측면 승부 기다리다가 살 빠졌어요. 다이어트 프로네요. 여성분들 측면 승부 기다려보세요. 이런 의견. 우리 살이 기억 빠지- 아나운서 팬이 굉장히 많아서. 예. 아니, 네. 최영진 아나운서 팬 아닌가요? 저는 아니 아니에요. 뭐 1068하고 9832 두 분께서 거의 다 쓰셨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분.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상당히 심각한데 두 분 어떻게 방콕하면서 지냈습니까?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가장 불편한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촬영이라든지 일정이 취소되죠, 자꾸. 이제 취소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뭐 행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9시 넘어서 일이 끝나면 어디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네. 음. 근데 좀 비염이 좀 심한 편이긴 한데 이 추운 날 마스크를 이제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예. 이거 어떤 이게 좀 이렇게 따뜻한 공기를 계속 맞는 그런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기 환자도 많이 줄었다 평소보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네. 최영진 아나운서는 뭐 원래 행사가 많이 없잖아요. 왜 그러세요? 저 굉장히 행사 많은 아나운서인데 네. 다 취소가 됐고 네. 요즘은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좋네요. 예. 예. 딱 제가 2권 지금 빨리 읽어야 되겠다 생각 드는 게 예. 예. 영원한 라이벌 예. 하지 말까요? 우리 이동영 작가가 쓴 책을 좀 빨리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야, 그 책이 30세 가까이 팔린 책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엄청나네요. 네. 네, 저에게 많은 인세를 안겨다 준 책이죠. 바람이 불면 당신인 줄 알겠습니다는 어느 정도 나갔나요? 그거는 한 7, 8세 나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 대단하십니다. 고맙고요. 예.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한 해를 한번 2주에 걸쳐서 정리해보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가 스포츠에 끼친 영향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올해 초에 유행이 시작이 되면서 시즌 중인 이제 겨울 스포츠는 파행을 맞았고요. 시즌을 기다리고 있던 여름 스포츠는 개막이 뭐 미뤄지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2020년에 열릴 예정이었던 대대적인 스포츠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의 행사도 많이 끊겼는데요. 자,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2020년 도쿄 올림픽이 1년 뒤로 미뤄진 것이 가장 큰 이슈였지 않나 싶어요. 이게 1944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올림픽이 취소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어떤 이제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내년에 7월 23일에 도쿄올림픽이 개막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이제 잠잠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어쨌든 그 참가국들의 항의가 있고 반발이 있다면은 또다시 연기가 되거나 혹은 취소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연기가 되는 거는 이제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한 번 예. 연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연기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예선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면 뭐 내년 초부터 예선전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직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연 7월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이루어질까? 일본 정부로서는 또 엄청난 돈을 이미 썼는데 네. 아마 고심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전에 호사카이주 교수 좀 물어보고 왔는데 예. 일본은 무조건 할 것이다. 그 토마스 바 IOC 위원장도 일본을 최근에 방문을 했고 일본이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돈도 많이 썼지만 IOC 쪽에 돈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강행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좀 있습니다. 예. 이게 올림픽에 또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미뤄졌으니까 나이 제한도 한 살 미뤄서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잘 예. 모르시네요. 네,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그 방송 사고를 낼 수도 예,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그 우리 K리그에서 뛰었던 세르비아 출신 선수 네. 이 졸리 본명은 이제 졸탄 사본데요. 예.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올림픽 축구 대표팀들은 나이가 한 살씩 다 미뤄졌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예. 자, 그런데
방금 또 정진 아나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본은 올림픽을 강행하겠다. 근데 이 코로나19 확산 초반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비판받았죠. 예, 맞습니다. 그 올림픽 선수촌장이 이런 말을 했죠. 덥고 습한 일본의 장마가 이 코로나19를 모두 해결해 줄 것이다. 지금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요. 정말 그 소위 우리가 그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 약간 거의 그런 말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었고 예. 아니 현실을 직시를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뭐 비판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좀 하셨지만 일본이 올림픽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쩐이거든요. 돈이죠. 네, 돈. 이게 왜냐면은 여기에 투자한 비용, 이제 뭐 올림픽장이라든지 이게 뭐 선수들을 위해서 한 마케팅,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쓴 게 있고 일단은 1년을 연기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3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메꿔야 되는 게 지금 일본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강행할 것이다. 일본은 강행할 것이다. 예, 뭐 선수들의 참가는 뭐 국가나 이제 선수들 개인의 본인의 뜻에 맞추겠지만 예, 그런 입장입니다. 만일 일본이 강행하면 우리 두 아나운서는 어떻게 갑니까 보러? 저는 안 가요. 예. 예. 왜냐면은 뭐 코로나19 중계하라 그러면 가겠죠? 그럼 돈 주는데. 얼마 가격 보고 예, 하겠습니다. 예. 안 가겠다. 예, 저는 안 갑니다. 어. 예. 저는 선수였으면 가요. 중계했어도 갑니다. 진짜요? 방송인이기 때문에. 근데 관람은 못 갈 것 관람은 같아요. 예. 어렵다. 관광이나 관람은 어렵다. 어렵습니다. 예. 저는 그때 상황 봐서 명쾌한 답입니다. 그때 코로나 상황을 봐서 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이 아니라고 해도 그럼 갈 의향은 좀 있으신 거예요? 예, 뭐 그러시군요. 예, 4년 만에 한 번 열리는 대회니까 그렇죠. 코로나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네. 예. 근데 또 이거는 또 방사능 문제도 있어서 방사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참 쉽지 않네요. 예, 제가 그 코로나 플러스 그 방사능을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아하.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있기 예. 때문에. 예. 특히 야구 경기가 펼쳐지는 곳은 또 후쿠시마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요, 지금 성화봉송이 내년 3월 25일에 시작을 한다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일단은. 발표를 했는데 그 성화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 후쿠시마 그 제이빌리지 내 전시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곳과 차로 30분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성화봉송 첫 출발지로 이제 선택을 한 하기는. 것도 참 이제 이해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자, 국내 대회들도 또 국내 리그도 역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 K리그와 프로 야구처럼 개막이 미뤄진 사례가 있었고 또 프로 농구와 배구처럼 리그 중간에 중단되거나 조기 종료된 그런 사례 등도 들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경우에는 시범 경기가 모두 취소가 됐고요. 예. 메이저리그 개막이 미뤄진 미국에 중계가 되면서 잠깐 KBO 인기가 올랐습니다. 잠깐. 예. 특히 NC는 그 노스캐롤라이나와 이니셜이 같다는 이유로 많은 팬을 또 끌어들이기도 했고 K리그도 개막이 연기가 됐었죠. 원래 2월 29일에 대구FC와 포항스틸러스의 개막전이 예정이 됐습니다만 당시에 또 대구 경북이 코로나19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홈 개막전 연기에 이어서 모든 리그 일정이 무기한 연기가 됐고요. 그렇게 미뤄지다가 5월 8일에 무관중 경기로 K리그가 개막되기도 했습니다. 예. 축구, 야구 얘기했고 농구, 배구는 뭐 겨울 스포츠인데 겨울에 지금 더 심해져서 뭐 당연히 무관중 경기. 그렇죠. 근데 이제 농구라든지 배구는 이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예. 예, 지난 시즌 이제 2019-2020 시즌 막판에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그때 직격탄을 한번 맞았었는데 2월부터 무관중 경기를 치르다가 3월 1일부터 리그 중단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농구 부산 KT의 앨런 더햄이라는 이제 선수가 용병으로 뛰고 있었는데 이 선수는 코로나 너무 무섭다, 한국에 있기 무섭다라고 해서 미국으로 그냥 자진 퇴출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안전하다는 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예. 어쨌든 당시에 뭐 가족들도 있고 하니 불안해서 떠났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선수 말고도 고양 오리온의 보리스 사보비치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자진 퇴출을 했습니다. 세르비아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가 있어서 서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떠났었고 이렇게 용병 없이 뛰는 팀까지 나오게 됐던 거고요.
자, 배구도 마찬가지로 시즌 중에 무관중 경기로 이제 진행이 됐고, 마찬가지로 또 외국인 용병이 코로나19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한국을 떠나는 상황도 배구에서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한국보다 더 나은 상황이 있는 국가가 잘 없는데. 그러니까요. 예, 얘기가 날 텐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초반이라서 아마 좀 판단이 예. 잘 안 섰었나 예. 봐요. 네. 근데 그 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뭐 이강인이나 황희찬 선수들도 확진되고 하니까.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SNS 들어가 보니까 다행히도 회복이 돼서 예. 훈련에 들어갔고요. 황희찬 선수는 그 해당 소속팀 감독이 12월까지 연내는 좀 출전이 어려울 것 같다. 황희찬 선수 일주일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대요. 예. 그래서 아파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이게 뭐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네. 또 젊은 층에서는 확진 판정 받아도 고통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또 지난번 저희가 대학생 확진됐던 대학생과 인터뷰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 고통이 정도? 예. 심할 정도 겪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우리 젊은 분들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 좀 덜 돌아다니시고. 예, 좀 바깥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거나 뭐 이럴 예. 때 어쩔 수 없지만. 예. 자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바뀐 프로 스포츠 문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공통된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아무나 빨리 답하세요. 예. 일단은 저는 미디어 변화를 좀 꼽고 싶어요. 예. 흔히 중요한 경기 앞두고 미디어 데이라는 걸 하는데 저도 그 KFA 대한축구협회에 초청을 받아서 미디어 데이 사회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행사 많이 합니다, 저. 어필 한번 가네요. 랜선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구단의 감독과 뭐 선수들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뭐 입담 대결도 하고 했는데 랜선으로 다 진행하는데 유튜브 시청 인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뭐 각 구단이 이 유튜브 인구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주변에 축구 해설위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더 심화하면 할수록 구독자와 시청자 수가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아, 그럴 수 있겠죠. 예. TV에서. 예. 그게 첫 번째로 저는 꼽고 싶어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예. 김 아나운서. 저 얘기할 시간이 있나요? 20초 있어요? 아, 20초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했나요? 네. 아, 예, 괜찮습니다. 이제 10초 아이고, 남았습니다. 자, 15초 남았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끝인사를 드릴까요? 예. 예. 다다음 주에 또 이렇게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올해가 이제 요거 말고 마지막이잖아요. 다다음 주가. 네. 예. 저희 시간 너무 줄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제작진이 못 믿나 봐요, 두 분을.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혁, 최영진 두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